총기 사고 후 월남으로 자원해간 백기현. 그는 보안사 소령으로부터 추대령 밑으로 들어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극중 월남 9보병사단 29보병연대 연대장 추광 섭대령, 육사 11기의 경남 합천 출신. 그 사람은 바로 전두환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메이드 인 코리아가 드디어 6화를 끝으로 시즌 1의 막을 내렸습니다. 부와 권력의 정점에 오르기 위해 낮에는 중앙정보부 요원, 밤에는 마약 사업을 하는 한 사내의 이야기를 통해 야만의 시대를 관통하고자 했던 우민호 감독의 시도는 나름 성공한 듯 보입니다. 정말 제작비가 700억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술적 완성도는 지금까지 본 드라마 중 최고 수준이었고, 초반에 다소 느슨하다 싶었던 이야기 전개도 중반 이후 탄력이 붙기 시작해서는 시종일관 긴장감을 유지하며 이야기를 끌고 나갑니다. 특히 마지막 6화는 1시간 20분 거의 영화 한 편 수준의 러닝타임으로 보는 내내 앞을 예측할 수 없이 종횡무진 전개되어 나갑니다. 1화에서 요도 사건이라는 하이제킹 실화를 통해 백기태라는 위험한 비즈니스맨을 등장시키고, 2화에서는 미군 동두천 부부마약상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장건영 검사를 등장시켜 둘의 대립구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3화에서는 그 유명한 정인숙 암살 사건을 백음지라는 이름으로 등장시켜 수많은 권력자와 야쿠자 등 배후 인물들을 백기태와 연결시켜 놓았죠. 백기태가 백음지를 암살할 때 보여준 서늘함은 현빈의 연기를 다시 보게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4화부터 백기태의 위험한 비즈니스와 그를 잡으려는 장건영 검사의 대결을 최고위 권력층, 그러니까 실존 인물들을 연상시키는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의 대립으로까지 확대시키면서 이야기의 긴장감을 높이다가 6화에 이 둘을 정면 충돌시킴으로써 이야기를 절정까지 끌어올립니다. 누구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풀파워로 부딪히지만 결국 더 사악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가 봅니다. 여기에서 누가 이길지는 사실 큰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시즌2가 연말에 공개 예정되어 있고, 백기태라는 인물을 통해 욕망과 야만의 시대를 관통하는 이야기에서 그가 패배하기는 힘든 일입니다. 다만 그 과정이 얼마나 긴장감 있게 전개되고 시즌2를 보고 싶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6화를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리고 현빈의 연기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더군요. 현빈이 지금까지 악역을 맡은 적이 있는가 생각해봤는데, 굳이 악역이라고 한다면 오래전 드라마 친구에서 동수역, 그러니까 영화 친구에서 장동건이 맡았던 역에 출연한 것하고 영화 협상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이 둘 모두 진정한 악역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현빈이 보여준 악역 연기는 정말 제대로 맞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민호 감독은 어떤 실화든 실존 인물이든 모티브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기 때문에 과연 6화에서는 어떨까 궁금했는데 역시나 였습니다. 형 백기태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 힘을 갖기 위해 월남으로 떠난 백기현은 그곳에서 보안사 소령을 만나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월남에 파병된 백마부대 29연대장 추광 섭대령의 부관으로 들어가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라는 명령이죠. 1971년 월남 29연대장, 경남 합천 출신의 육사 11기 대령은 바로 전두환입니다. 그는 군용물자들을 빼돌려 착복했을 뿐만 아니라 암시장에서 무기를 사서 노획물로 보고해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주월 사령관 이세호 장군이 징계를 검토했지만 박정희의 총애를 받았던 그는 오히려 무공훈장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전두환을 감시하는 역으로 백기현이 들어가면서 과연 시즌2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강직한 군인처럼 보이는 백기현이지만 그 역시 형이 말하는 권력을 자기 힘으로 얻으려는 야심가이고,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흑화될 수 있는 인물처럼 느껴져서 어쩌면 전두환을 감시하는 역할에서 그의 오른팔로 변모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면 후에 전두환의 보안사에서 일을 하면서 쿠데타의 핵심 멤버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형처럼 흑화되어 달리다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할지도 모르죠. 장르가 느와르니까요. 여하튼 시즌1의 생존자들은 과연 시즌2에서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까요? 백기태에 붙었다, 장건영에 붙었다, 오락가락은 했지만 결국에는 백기태에게 짝 달라붙은 미친 연기의 노재원, 나이스한 개새끼를 넘어 나올 때마다 서늘한 카리스마를 뿜어대는 경호실장 정성길, 백기태와 멜로 라인을 구축하는 듯하지만 언제나 긴장하게 만드는 야쿠자 원지안, 경호실장에게 한 방 먹기는 했어도 그래도 여전히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오대석, 그리고 이들 외에도 어쩌면 새롭게 등장할지도 모를 백기태의 새로운 상대역, 모두 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민호 감독이 시즌2에서는 어떤 실화와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갈지도 궁금합니다. 영화 마야광의 실존 인물인 이황순이 체포된 것이 1980년 3월이니까 어쩌면 79년 전두환 일당의 쿠데타까지도 갈지 모르겠네요. 그때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를 저격한 직후여서 중앙정보부가 전두환의 보안색에 점령당했던 때라고 알려져 있으니 어쩌면 백기현과 백기타의 형제 간의 재밌는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겠네요. 너무 진지하게 듣지는 마세요. 그냥 막 상상해보는 거니까요. 디즈니 플러스 메이드 인 코리아였습니다.